내가 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울 보기도 싫네. 아무리 꾸며봐야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래. 그냥 대충 입고 나가면 되지 뭐.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치? 많은 분들이 마침마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먼저 내려놓기 시작하지요. 거울을 피하는 건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약해진 마음을 마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삶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그는 더 단정히, 더 정갈하게 자신을 챙겼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덕도 깨진다. 그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모습은 마음의 모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축 처지고 별일 아닌데도 쉽게 화가 나고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도 귀찮아지고 그리고 그 시점과 함께 옷차림, 머리, 화장, 생활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생기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얻게 될 겁니다. 단정함은 젊어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챙기는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는 의식이자 수양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가난과 억울함,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옷깃부터 여몄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책상을 닦고 붓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에게 단정함은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꾸미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이 들어서 무슨 꾸밈이야. 집에만 있는데 뭘. 어차피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 하지만 꾸밈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마지막 남은 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단정함은 무기력과 우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지, 왜 노년의 꾸밈이 젊을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바꾸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 영상의 본론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끝에는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꿀 아주 작은 루틴을 꼭 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실천하는 순간 마음의 주름이 펴지듯 하루가 밝아질 겁니다. 지혜담은 여러분의 노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뒷부분에서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단정함은 왜 존엄이 되는가? 정약용은 그 답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정약용의 단정함은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단정함은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의 수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정함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의 꾸밈은 매력을 위한 것이지만 노년의 꾸밈은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꾸미는 게 귀찮아졌어.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단정함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모와 생활 습관에는 반드시 흔적이 드러납니다. 구겨진 옷처럼 마음이 구겨져 있을 때가 있고 정돈된 옷처럼 마음이 반듯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겉모습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린다는 뜻이지요. 그가 유배지에서 옷깃을 여미고 붓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았던 이유는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로운 환경에서 하루라도 단정함을 잃으면 그 다음 날이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따라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몸을 더 방치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어느 순간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장 힘들 때일수록 단정함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조용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겪는 많은 감정들도 비슷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스며들면 대부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빠르게 내려앉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울 보기 싫어진 날부터 마음이 잘 흔들리더라.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 세수도 대충 하고 예전에 매일 바르던 연고도 바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기운이 더 없고 더 외롭고 더 축 처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다려 입고 목도리를 둘러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칭찬해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행동이 마음을 이끈다는 진리 말이지요.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이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단정함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삶을 정면으로 끌어안으려는 태도이며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노년의 단정함은 젊은 날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만든 잔잔한 고요 속에서 작은 단정함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존중을 줍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연세가 있어도 참 단정하시다. 멋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적인 정리가 마음의 정리로 이어진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는 정돈된 환경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고 제자리를 찾은 사물들을 보며 마음도 제자리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해지는 현상입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감정의 폭은 커지고 작은 자극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단정함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을 다시 조용히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어지러운 옷장 하나, 흐트러진 머리 한 번만 정리해도 기분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정리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머리를 정리하거나 옷차림을 바로 하는 행동은 뇌가 감정의 소음을 잠시 끊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식탁 위엔 먼지가 쌓이고 옷장에는 손도 대지 못한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뭘 이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어? 이게 그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흐트러져 있었나? 그 순간 마음이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 날 그분이 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오래된 옷을 하나 다려 입고 목도리 하나를 조용히 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마치 무너져 있던 가슴의 단추를 다시 채우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10분의 단정 루틴을 지키기 시작했고 표정과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고 마음이 따라오는 정서적 회복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어서 못 꾸민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꾸미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더 빠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단정함은 선택이 아니라 노년을 건강하게 지날 수 있는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따라오면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세수를 거르지 않고 옷을 매일 손으로 펴 입고 책상을 닦고 글씨를 반듯하게 쓰며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단정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지요. 야, 정약용. 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그 말 대신
단정한 외모로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며 느끼는 외로움과 무기력도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단정한 외모라는 작은 의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얼굴, 정돈된 머리, 주름 없는 옷, 향기로운 비누 냄새. 이 모든 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루의 흐름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침의 단정함은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됩니다. 밤의 정리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위로가 됩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 노년의 품격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단정함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통해 심리적 신호를 읽습니다. 표정, 목소리, 손끝의 움직임, 옷차림. 이 모든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정한 노인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그가 정돈된 모습이라면 말투도 부드럽게 느껴지고 상대의 삶이 차분해 보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뢰감 있게 다가옵니다. 반면 흐트러진 모습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활이 무너져 있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1초라고 합니다. 말을 듣기 전, 인사를 하기 전, 심지어 표정조차 제대로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상대에 대한 첫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상당 부분은 옷차림과 단정함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단정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표정이나 행동에서 활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져도 금세 회복되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단정함을 통해 그 사람의 생활 리듬, 건강 상태, 정신적 안정감을 읽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참 모범적이시다. 연세 있으셔도 정갈하게 사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런 모습으로 나도 늙고 싶다. 이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삶을 꾸려가는 힘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더 담담한 척, 더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강하게 안심을 주는 건 정리된 외모와 단정한 태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스스로 잘 챙기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옷맵시가 살아있네. 이런 작은 신호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믿고 부모님 역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기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깔끔히 셔츠를 다려 입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온순한 표정과 단정한 머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항상 존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는 정리되지 못한 날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 하나로 아내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불안을 비로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단정함이 무너진 순간 마음도 함께 무너져 있었다는 걸 남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단정함은 말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정함을 회복하는 순간 관계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먼저 웃음이 살아나고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따뜻해 보입니다. 정돈된 외모는 상대에게 나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나 스스로도 나는 아직 멀쩡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노년의 외모는 화려함 대신 차분함과 안정, 품위, 그리고 인품을 담아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오랜 경험이 스며든 태도의 언어가 됩니다. 겉모습은 조용하지만 그 속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지켜온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꾸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꾸밈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선언을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단정한 노인의 모습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존중하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든든함을, 친구에게는 신뢰를, 사회에는 안정감을 줍니다. 단정함은 마음을 잡아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외모와 생활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흐트러질 때 먼저 겉모습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거나 머리를 신경 쓰지 않거나 세수를 대충 하거나 하루의 시작을 소홀히 하면서 마음도 따라 축 처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과정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겉모습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행동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행동을 이끌지 못할 때 행동이 마음을 이끌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대충 머리를 묶거나 낡은 옷을 걸치면 그 순간부터 기운이 더 빠져나가고 그날 하루 내내 축 처진 기분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머리를 천천히 빗고 입고 싶은 옷을 하나 골라 입고 비누 향이 은은하게 나는 세안으로 얼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단정함은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무너지면 우울, 무기력,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지요. 하지만 외모를 정리하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뇌는 내가 나를 돌보는 중이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무기력의 시작점을 꺾어냅니다. 둘째, 단정함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외부 자극에 따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리된 외모는 괜찮다, 할 수 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작은 긍정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삶의 리듬 전체가 회복됩니다. 셋째, 단정함은 감정의 혼란을 멈추는 정지 버튼이 됩니다. 집이 어지러워 보이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표정이 흐트러져 있으면 감정도 따라 흔들리고, 옷차림이 무질서하면 하루의 분위기 전체가 뒤죽박죽 됩니다. 하지만 단정함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하루를 이어갈 여유를 찾습니다. 넷째, 단정한 외모는 자기 존중감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데 꿈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 스스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작은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큰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세안, 정돈된 머리, 다림질된 옷, 단정한 신발. 이 작은 행동에서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한다. 라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단정함은 나이를 받아들이는 품위의 표현입니다. 젊을 때는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정성에서 피어납니다. 세월의 주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름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단정함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사나 심리 전문가들은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먼저 외모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의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단정함은 그 감정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잡혀있던 마음을 풀어주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꾸미는 것은 결코 허영이 아니며 그저 습관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 치료이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와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정함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라면 이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단정함은 어떻게 내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가? 단순히 옷매무새나 머리 모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그 답은
아주 조용하고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정함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대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단정함은 결국 그날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다. 나는 대충 살지 않겠다.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나는 아직도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 이 태도가 바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는 꾸미는 것도 지겹고 옷 고르는 것도 귀찮아. 그 말 속에는 나이에 대한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삶의 활력입니다. 외모는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계속 꾸려갈 수 있다는 자존감이지요. 그래서 단정함은 인생 후반부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의 단정함은 젊음의 연장이 아니라 존엄의 유지입니다. 초라하지 않게, 비루하지 않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나 자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정함은 우리의 목소리를 바꿉니다. 단정한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대화의 기운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도 더욱 예의를 갖추어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사회적 이미지를 지켜주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합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존중해주고 말을 더 예쁘게 건네고 심지어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조차 부드럽고 정중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스스로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남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정함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정함은 마음이 밝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그 작은 습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누구나 어떤 날이라도 기운이 넘칠 때도 피곤한 날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노년 단정 루틴 5단계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얼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세안은 단순히 얼굴에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슬픔과 피로를 씻어내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서적 의식입니다. 세안 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조용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머리를 단정히 빗기. 머리는 마음을 비추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조용히 흐트러지고 머리를 정돈하는 순간 머릿속 생각도 가지런해집니다. 한 번 천천히 그 동작 자체가 명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오늘 하루와 맞는 옷을 선택하기. 비싼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깔끔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옷은 나는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들려옵니다. 넷째, 조금의 향기와 깨끗함을 유지하기. 향기로운 비누 냄새, 깨끗한 손톱, 낡지 않은 신발. 이 세 가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손톱과 신발은 타인이 가장 먼저 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정리로도 품격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하루를 정리하는 밤의 루틴 만들기. 단정함은 아침뿐 아니라 밤에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옷을 개어놓고 머리를 간단히 정리하고 침대를 단정히 펴두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다음 날의 단정함이 더 쉽게 이어집니다. 이 5가지는 어떤 화려함도 필요 없고 돈이 들지도 않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단정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지키는 순간 삶의 흐름이 안정되고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며 마음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갑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병을 겪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싸우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지난한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한 단정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뼈아픈 유배의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세상, 뒤틀린 시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오해받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단정하게 세웠습니다. 그가 남긴 형은 심의 그릇이라는 말은 겉모습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넘어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년의 단정함은 젊은 시절처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이며 삶이 여전히 나의 삶임을 확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마음의 주름이 깊어져 하루가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정함은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작고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 정갈하게 펼친 옷깃, 가볍게 향이 남는 비누 냄새, 반듯한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존엄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젊음은 저절로 빛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정성에서 피어납니다.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는 노인은 단순히 단정한 것이 아니라 품위와 지혜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세월의 무게가 오히려 은은한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정함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해주는 약속이자 위로입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나를 지킨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까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모양입니다. 외모는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 당신의 인생관, 당신의 존엄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곳은 지혜담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노년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지혜를 건네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단정함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엄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